안녕하세요. 저는 임시치아 강의를 하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임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강의를 하면서 아이 2명을 키우고 있는 임승희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할 얘기는 직장 내 그런 폭력, 그러니까 억압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그 교육생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 병원 나쁘지 않아요. 월급이 좀 작긴 하지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다가 끝에 이제 수업이 끝날 쯤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열리거든요. 실습 수업이라 자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열리면서 이제 마지막에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저희 원장님이요 딴 건 다 좋은데 한 번씩 손이 올라오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 때렸다는 줄 알았는데 그냥 때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이고 이런 느낌 있잖아. 에이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럼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얘가 아 그런 거예요? 이러는 거야. 아니 근데 그 상황이 둘만 있었을 때 아니면 여러 명 있었을 때? 병원 진료 도중에도 그런 게 종종 있나 봐요. 이제 연봉 협상할 때쯤 애를 그렇게 갈구더래. 그러면서 아 너가 이거 안 된다. 저는 이런 개념이야.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어. 전에 그래서 계속 어떻게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가스라이팅을 계속 시켰다는 거야. 애를 몇 달 동안. 그리고 나서 연봉 협상할 때쯤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월급이 생각보다 친구들에 비해서 많이 안 오른다는 걸 알았지만 그렇다고 딱히 딴 데를 가려고 맘먹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직장 초년생들 어떤 그런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왠지 뭐 큰일 날 것 같은 거 있잖아. 그냥 나갈 순 없고 이게 직장이라는 게 뭐 우리가 만약에 삼성을 다니면 거기서 안 좋은 걸 받았을 때 네이버 옛날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딱 때려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제 만약에 때려치고 나가서 그 다음이 없는 거니까 불안해 할 거고 그리고 이 선생님 입장에서도 치과 쪽이 아무래도 저변은 넓어요. 그러니까 갈 데는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연차지만 아무래도 이제 소규모 직장들이다 보니까 네. 이걸 많이 다녀본 것도 아니니까 어리숙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당당하게 어떤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아 근데 상황극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도 이렇게 나이 들었지만 그 순간에 그런 행동을 보이신 원장님한테 이렇게 이건 아니다라고 딱 그 순간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렵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했을 때 야 너 아우 이런 걸 했어. 네. 그러면 이제 내 보는 입장에서 내가 지금 내 나이야. 내가 지금 40 중반이잖아요. 언니도 이제 막 말반이죠. 그래서 우리 관백년 가까이 이제 곧 50인데. 그러니까 근데 아직도 쫄고 있다는 이 사실. 근데 이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최근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개시켜준 직장의 원장님이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 선생님이 저 나이 또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랜만에 직장에 알바로 나갔는데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원장님이 뭐가 일이 안 풀리다 보니까 이 선생님은 들어간 지 하루나 이틀 정도 됐을 상황이었고 그러는데 뭐가 일이 안 풀려서 잘못됐다고 당신은 나이도 많고 경력도 많은데 왜 그렇게밖에 대처를 못했냐고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니까 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지? 근데 되게 여리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공격을 하는데 반박하지 못할. 그래서 우물쭈물 하다가 참다가 오후엔 결국엔 터져서 울다가 그냥 가버리셨어요. 근데 이게 근무까지는 다 하고 가시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출근 못한다고 연락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 제가 소개시켜드렸으니까. 그럼 이제 끝이 난 거예요. 원장님이 그런 포스가 나오는 게 종종 있었어요.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상황에서. 나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사람을 가스라이팅 시킬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 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 상황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뭘 해야 되냐면요. 난 조근조근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연차도 있고 나이도 있고 아는 것도 좀 있는 애들이라는 걸 서로가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 얘기를 들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저연차에 어리숙하고 그 다음에 또 실력도 아직 누리지 않는 3년차 선생님이 만약에 그 상황에 꽂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 입장에서 되게 힘든 일이 생겨버린 건데 이게 어떻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가 없는 게 이런 게 보통 직장 내에 만연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굳이 나서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죠. 제 성질에 있었으면 저는 가서 한마디 했죠. 원장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한테 하시는 거랑 똑같아서 저는 굉장히 불편하고요. 직원들 모두 같은 생각입니다. 우르르 몰려가요.
그래서 한번 들었다 놔요. 그렇지만 절대 소리 지르진 않아요. 근데 이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어. 있어. 저는 그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내 표현을 하러 가는 그 순간에도 이미 가슴 터질 것 같아. 일단 1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 그다음에 2번 그 말하는 순간에도 목소리 다 떨리고 일단 흥분. 그다음에 더 이제 감당이 안 되면 눈물까지 차올라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그것이 설득이 안 돼. 그래서 우리 큰 언니가 그걸 해줘야 돼요. 사실 우리 큰 아. 선생님이. 그러니까 나 같은 큰 선생님, 내 나이가 나이 40이 그냥 먹은 게 아니거든요. 산전수전 겪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치가 되는 거예요. 나 역시 그걸 겪어봤어요. 옛날에 건축회사 다닌 적이 있었는데 거기 다 사람들 거칠잖아요. 손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정말 떨리고 힘들었는데 이거를 소개시켜준 고용노동부에 그 직업 소개해준 데가 있었거든요. 그 노무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직접 연락했어요, 저는. 해서 선생님 나오셔서 이거 상황을 봐주세요. 저는 제가 어떻게 못하겠고 가슴이 떨리고 어쩔 줄 모르겠으니까 오셔서 해결해 주세요. 저는 지금 경찰에 고발하고 싶어요. 막 이 정도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나와서 처리해 주시고 이 사람들도 맨날 하던 행동인데 내가 별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어떤 그거에 대해 문제화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치만 개선시켰어요. 그치만 그걸로 인해서 개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누군가의 그런 행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큰 선생님이고 내가 그 상황을 봤다면 가서 중재해 주시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큰 선생님이 월급을 더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선생님이라 함은 제가 이제 치과에 방문해서 진료받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인포에 계시는 상담 선생님이거나 그리고 이 치과의 시술을 받을 수간호 선생님 이런 선생님을 말하는 그렇죠. 거죠. 실장급 네. 선생님이나 팀장급 선생님들이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내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을 하시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은 그 일이 선생님한테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병원에서 평생 근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돌고 돌다 보면 딴 병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나 같은 경우 이직을 많이 해서 다른 병원에 우리 아는 애들이 모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되게 의문이 난 건 명자님은 이 상황에서 중재 역할을 그 실장님이나 팀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이제 말했는데 사실 어떤 그림에서 봐도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더 경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음의 근력도 있고 그리고 이게 직접적인 피해자가 나서서 싸우는 것보다 제3자가 이걸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중재하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실장님이나 팀장님이 아까 말한 이거 왜 내가 나서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 업무가 아니고 이건 근데 나는 이걸 이슈화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들이 안 나설 거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주실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내가 이걸 입 다물면 그러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응달을 방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이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이 일은 만연할 거고 이 애가 어떻게 자랄 거냐면 50대 그 선생님처럼 자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여전히 그 50대에서 이제 내가 일하러 나갔을 때 폭력에서 자유로우지 못하고 거기 안에 또 조여 있고 또 약자로서 그렇죠. 꼭 때리는 것만 폭력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폭력 그렇죠. 그다음에 그 외에 그 비언어적인 그러니까 무시, 네 그다음에 눈빛. 그렇죠.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는 말로 하지 않는 폭력이 엄청 많죠. 그럼요. 그리고 그게 폭력인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뒤에서 뒷담화하는 걸 들어서 아 내가 따라당하고 있었구나. 앞에서는 저렇게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뒤에서는 막 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뒷담화하는 거는 여자 남자 그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치과도 소규모 집단이라서 이게 비교 대상이 없어요. 차라리 뭐 이 팀 저 팀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뭐 로테이션이라도 돌아보고 하면서 아 여기는 저렇고 저기는 저렇고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걸 보면서 다양한 입장이 돼보는데 그렇지.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상대적인 입장에 대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좁으니까. 그리고 맨날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고 솔직히 매일 하기도 바쁜데 쟤까지 신경 쓰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나도 내 직장을 지켜야 되는데 저애 하나 케어하려다가 나도 이제 나가리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마음 다 안다고. 아는데 뭉쳐야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실장이나 팀장님들이 이 일이 전현철 선생님의 일이 아니고 곧 내일이라고 느끼려면 평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선생님들이 뭉쳐야 돼, 노조처럼. 그렇다고 연대해야 된다. 그렇지. 막 원장님을 까부시고 낮추고 이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러면 꼭 그런 데가 많아요. 또 원장님이 왕따 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거기 안에서 안 나오는 거. 근데 그거는 원장실을 이렇게 찡박히게 하지 말고 그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는 이런 시점을 객관화하면서 대화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이 많은 우리가 할 일들인 거죠. 이제는 치과의 40대가 저변이 굉장히 넓고, 옛날에 뭐 나이 많은 선생님들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 40대들은 보면 얼굴도 다 미스야. 그렇죠. 관리도 너무 잘해. 그리고 나이를 잘 모르잖아요. 게다가 전문가적인 포스를 또 풍기고 있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이제 뭐라냐면 문화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직장 내에서. 근데 그게 포인트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개념을 안 잡고 있으면 아니 그래 1년 차야, 네가 잔다르크처럼 일어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노무사를 불러라, 그러면 된다. 사실 맞아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1년 차라는 멘탈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감당을 못하는 선생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뭐 맨날 탁상공론하면서 왜 모여가지고 자기 세상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말하면 뭐하니? 뭐가 됐더라.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변화로 말미암아 이게 내가 접촉하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더니 변화가 돼. 그 경험이 기반이 돼서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원장님들하고 대화를 평상시에 할 때 미팅 같은 걸 좀 하시고, 왜냐면 원장님들하고 이제 미팅을 하는 병원도 있지만 하기 싫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모임 자체를 안 만들려고 하는 병원들도 많아요. 거꾸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도 같이 먹는 것도 그렇지. 그럴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달에 한 번이든 아니면 뭐 회식을 할 때든 우리가 이런 부분은 한 번씩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 아니면 내규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만의 내규를 만들어서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특히 기존 병원에서 못 바꾼다면 지금 새로 개원하고 있는 병원에서만이라도 이 문화를 시작을 한다면 직원들이 그렇게 자주 바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선을 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선을 넘으면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정리하자면 그 원장님이 선이 어떤 건지 모르시는 거네요. 그렇죠. 너 직장 생활을 어떤 게 선이다. 그렇죠. 직장 생활을 오래 해보셨다면 이게 선이라는 개념을 좀 더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분들은 대부분 오너 입장으로 더 빨리 오셨던 분들이라 생각보다 서로 상호작용 그 률이 떨어져요. 그걸 본인들이 잘 하신다고 생각하시지만 친구 관계나 어떤 뭐 상하 관계 아니면 선배나 교수님 관계는 있으실지 몰라도 직장에 다니면서 야 우리 친한 우리 동료애 이런 개념을 겪었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있어봤자 뭐 페이닥터 시절에 잠시 겪었던 위생사들, 뭐 페이닥터들, 같은 인턴들, 뭐 레지던트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개념하고 이건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상하관계랑 동료애가 같이 묶이는 애매모호한 관계. 여기는 소규모 집단의 직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선생님들 스스로 이제 서로가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그 공간 안에서 적은 사람들이 매일 만나는데 거기에 반드시 지켜야 될 그 매뉴얼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우리 아들 둘이 싸우는 걸 보고 내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아들하고 큰 아들하고 5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작은 아들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되게 막 지저분하게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큰 아들은 그 앞전에 저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야단을 맞고, 그리고 먼저 올라가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서 주차장에 있다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불과 그 10분 사이에 엄청난 싸움이 일어났던 거예요. 나는 그 싸움을 못 봤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내가 원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직원 2명이 무슨 일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러면 난 뒤늦게 올라가는데 상황 보니까 둘 다 화만 내고 있어요. 그때 내 입장이 어땠냐면 이것들이 그냥 뒤집어질 것 같은, 물론 이제 애기 키우면서 힘들었던 것도 있지만 둘이 종종 싸움을 보게 되거든요. 원장님들도 이렇게 보면 무슨 사건이 있었으면 뒤늦게 이제 해결 안 되고 뜨뜨미지근한 그 느낌을 보러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료실을 봤는데 이 분위기 뭐지? 진짜 눈치 없는 분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굳이 그걸 들쑤시고 싶진 않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단 개입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거까지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어쨌든 애 둘이 이제 내 바운더리 안에서 이걸 버릴 수 없는 애들인 것처럼 원장님 입장에서 이 직원들을 버리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데리고 가야죠. 뭐 귀찮다고 버릴 거면 그 원장님 마인드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상황에서 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속에 이만큼 올라오는데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면 누가 선을 넘었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밥을 먹는데 그 지저분한 걸 네가 개선을 해주려고 그 멘트를 내린 거니 아니면 네가 화가 나서 앞서 엄마한테 야단 맞은 게 있어서 앞서 내가 진료를 하다가 뭐가 화딱질이 난 게 있어서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인해서 하필이면 승질이 나 있는데 진료를 제대로 깨끗하게 안 하고 정리를 못 하고 환자한테 컴플레인이 생기게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 해버려야겠다 라는 기분으로 안 좋아서 꼴보기 싫어서 한 말이니? 라고 내가 물어본 거야.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비슷하게 그렇죠.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됐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료는 진료일 뿐 진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면 안 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에 내가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거기에 나의 모든 감정을 개입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그걸 결국에는 개방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큰아들한테 조용히 불러서 물어봤어. 이게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랬더니 얘가 꼴보기 싫어서 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나도 알고 있었다. 네가 꼴보기 싫어서 한 거. 근데 이제 내가 중재하는 입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너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결국에는 이거는 선을 넘어서 싸움이 되지 않았느냐. 이거 우리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너의 이미지는 꼴보기 싫을 때마다 그렇게 해버리는 애로 나는 또 각인이 될 수가 있다. 우리한테 서로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야 된다. 아니면 내가 또 오해를 살 수도 있다. 결국엔 우리 작은 행동들 다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쑥덕쑥덕거리다가 그 직장 내 소문들 있잖아. 새로운 시나리오가 시나리오가 나온 거야. 손도 안 잡았는데 벌써 저기 가서 애가 나와 있어. 근데 이제 그 시나리오가 실체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이제 사실 그 당사자들은 모르고 있고. 그렇죠. 그 시나리오가 모두에게 공유되고. 그렇죠. 직장을 다녀보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규모가 큰 직장을 다녀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모셔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엔 거기도 다 있잖아요. 똑같죠. 단지 이제 다른 게 있다면 그 공간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는 내가 이 팀이었으면 한 3년, 4년 정도 더 다녔어. 내가 끝까지 버텨가지고 그러면 다른 팀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팀으로 간다고 해서 또 신세계에 벌어지는 건 아닌 걸 알고 있다는 거. 그거예요. 바로. 우리도 다른 병을 옮겼다 그래서 신세계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제 조금 앉아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아도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죠. 올 거라는 걸.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이 환경을 바꾸면 뭔가 달라질 거라는 어떤 기대가 컸거든요.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내 태도를 교정하거나 내지는 그걸 깨우쳐야 되는 시점을 바라보는 역량이 부족해서 이 환경을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이직을 하면 된다. 내가 착하게 굴면 된다. 내가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아부를 잘 떨고 입에 혀처럼 놀면 된다. 전혀 관계가 없거든. 이거는 이렇게 되다가도 그 사람이 또 화딱질이 오르면 또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람에게 그걸 인식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닌 거에 대해서 내가 그 순간을 약간 정적이 흐르더라도 정색을 할 수 있냐. 그렇지. 이제 그건데 그거의 그 힘이 사실 처음에는 되게 미약한 것 같고 좋은 선배를 통해서 그걸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나는 좋은 선배가 되시라고요 좀. 왜냐하면 선생님 생각을 해봐요. 이거를 좀 큰 바운더리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위생사라는 개념이나 조모사라는 개념이나 치과 스텝 전체 어차피 기공사 포함해서 치과에서 이런 스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의사 포함.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나도 그 일원 중에 하나인데 우리 겨우 이런 데서 살고 싶냐는 거지.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고 싶냐는 거지.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회식을 가더라도 만약에 뭐 A 원장님이 좋아하는 메뉴가 있더라도 그날 그걸 선택하지 않고 모두가 원하는 B를 선택했어요. 근데 사람이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 너무 조용해. 다 조용한데 손 들고 나 이거 먹고 싶어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내 그 똘끼잖아. 근데 그게 약간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그렇지 않아. 근데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말할 수 있는 연습이 조금 되면은 내가 불편한 지점을 좀 빨리 찾아내요. 그렇죠. 그 연습은 저연차든 내가 소심한 고연차든 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야단치시는 건 제가 달게 들을 수가 있는데 인신공격을 하시면서 뭐 그렇게 가르쳤냐, 뭐 누가 뭐 집안 얘기하면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는 제가 너무 상처가 큰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면 그쪽에서 되게 재수없게 봐요, 표정은. 근데 선생님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지금 선생한테 가서 원래 선생은 그러니까 얘가 3년차 학생이기 때문에 영어를 레벨 2 이제 학급에 넣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영어가 싫기도 하고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레벨 1에서도 자기는 지금 헤매고 있다는 걸 아는데 선생님이 이제 얘가 열정이 있던 그 옛날을 보고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에 레벨 2에 넣으셨어요. 근데 우리 딸이 어떻게 했냐면 그 선생님 앞에 가가지고 나한테 대하듯이 눈을 부라리고 자기가 원치 않은 클래스에 왜 넣었냐, 나를 빼라, 그리고 나를 다른 클래스에 넣어라, 네가 선생한테 그랬다는 거거든요. 저는 좀 되게 부끄러웠고 되게 얘가 또 나한테 하듯이 선생한테 했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 지점이 사실 얘가 인생 안에서 이제 계속 그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노를 계속 하진 않을 건데 너무너무 싫은 지점에 대해서 노를 했을 때 그 선생은 얘가 말도 못하게 버릇 없이 굴어서 선생님도 되게 화내고 당황했거든요. 그 선생님도 젊고 열정 있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얘를 거기 넣은 건데 그 마음도 몰라주고 근데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본 거예요. 이 선생도 예쁘고 말 잘했던 이 애가 돌변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길을 잃었고, 그렇지. 얘도 너무너무 말 잘 듣고 재밌던 이 학교가 오만정에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길을 잃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지점에 둘이 다 봉착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선생님도 원장님이 이거는 다 잘해줘. 근데 이렇게 손이 올라오는 이거를 내가 이거는 잘해주니까 내가 이거는 참아야 돼 라고 그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잘해줘도 이거 한 번은 그거를 다 뭉갤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그 봉착인데 이 선생님이 행동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결국엔 이직을 하기로 생각을 해본다고는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직을 해도 똑같은 일은 벌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봉착 지점에서 아까 우리 딸내미가 세련되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행동을 했잖아요. 그럼 그걸 자꾸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세련됨이 조금씩 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서툴리겠죠.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이제 조근조근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되는데 얘가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엄마한테 얘기하듯이 성질내고 막 말한 거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학생이 자기는 성질낸 거 너무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거죠. 그렇죠. 근데 얘는 자기 이미지를 다 실추시키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받기 위해서 이 과정이 굉장히 거칠고 전쟁이 일어날 만큼 차단이 날 만큼 이상해질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일으키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그 시점을 좀 봉착을 해봐야 된다고. 불편해도 가야 된다고. 안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는 그랬잖아. 니네가 안 했잖아가 돼버리는 거야. 니네가 노력 그렇죠. 안 했잖아. 결국은 그 주체들이 조용했기 때문에 사실 그 주체들이 조용하면 결국 거기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이쪽은 괜찮을 것 같죠. 그렇지 않은 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다 같이 썩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만 썩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썩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이직을 해서 치과내 손실도 엄청나고 선생님들 스타일도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일을 도와줄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야 될 판인데 걔 나가고 그러면은 몇 달 걸쳐서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지.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오면 또 교육시켜야 그렇지. 되고 그 사람이 손발 맞출 때까지 또 3, 4개월 걸리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엄청난 그 에너지 소요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그게 입에 맞는 애가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입을 맞춰서 살아요. 입에 맞춰서 못 살아요. 서로 조율하면서 사는 거지. 좀 미운 거 있어요. 내 자식의 안 좋은 면이 99예요. 그런데 1 때문에 걔를 진짜 내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함께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유지돼야 되고 또 우리 병원은 유지돼야 되는데 이 병원에서 내가 계속 출근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이직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원장을 바꿀 수는 없지만 원장이 나한테 하는 태도에 대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 입장을 밝힐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다 해서 잘렸어. 예를 들어 원장님이 그러면 그 원장님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계속 10년 후에도 그 원장님하고 일을 계속 하고 있을까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에 올해 못 찾으면 내년에 나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치과 내 이직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6,000명이 넘는 사람을 교육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깊이 해본 사람들도 수천 명에 달하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해보고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치과는요 결국에 이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못 참고 내일 나갈 수 있는 거고요. 내일 못 참고 내년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도 못 버틸 거면서 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왜 그거를 마치 경력이냐 내가 1년을 채웠구나 그러고 나오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기 전에 뭘 먼저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분위기라도 한번 바꿔볼 수 있도록 돌이라도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별일 없어요. 네. 저도 이 선생님은 별일 없다 생각하는 사람 쪽이었고 저는 항상 일이 벌어져서 내가 내 자신이 파괴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짓을 맞이할 때마다. 그래서 늘 그 전전긍긍하고 두려워 떨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항상 나왔거든요. 결국에 일어날 일은 일어나거든요. 내가 아둥바둥 피한다 그래서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부터 나도 그걸 놓은 거예요. 결국엔 할 거예요. 누가 하든 할 거고 일어날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벌벌 떨고 전전긍긍하고 내가 이 말 안 해야지 결국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했을 때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거고 혜택을 못 보지만 다른 병원 가면서 내가 좀 더 한층 커졌잖아요. 그릇이 커졌잖아요. 그럼 다른 병원 가서 더 큰 소리로 내 목소리를 낼 수가 있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습을 통하지 않으면 결국 본인이 안 바뀌면 병원은 안 바뀌어요. 그리고 원장님들도 생각보다 괜찮은 분들 많아요.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더 많다고요. 어떻게 보면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소리 지르고 울면서 알려주면 대부분 치과의 원장님들은 여자들도 많지만 남자들이 많고요. 좌뇌형 원장님들이에요. 대부분 감성이 깊으신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짜증내게끔 너네끼리 해결하면 되지 왜 나를 피곤하게 하냐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 않게끔 우린 뭘 해야 되냐면 소리 지르지 않고 평성으로 말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연습해야죠. 원장님 제가 지금 상황이 이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이 속상하거든요. 선생님 속상하고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제가 예쁘게 한 번도 말 못했어요. 눈 안 봐도 돼. 눈 보면 떨리니까 눈 안 봐도 되고 테이블 봐도 돼. 근데 한마디를 하라고. 원장님 제가 지금 이런 일을 겪었어요. 제가 무슨 이유로 이걸 정확히 겪었는지 전 잘 모르겠고요. 필요한 게 있으면은 지적을 하시고 그 부분을 고칠 수 있게 개선할 방법을 알려주시면 제가 할게요. 아니면 저한테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걸 해볼게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응당하는 걸 받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멘트를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연습. 그러니까 그 상황에 이제 가기 전에 혼자 해봐야 돼요. 근데 이걸 연습을 솔직히 누가 하라 그런다고 하겠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선생님들이 너무 힘이 들잖아? 카톡으로 문자를 보낸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수천 개를 받았거든 그런 문자를. 그러면 내가 거기 답장을 해줘. 선생님 이렇게 말해봐.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그리고 이 멘트 그대로 외워. 가서 원장 앞에서 100% 말 못해도 좋으니까 이 뉘앙스를 풍겨. 한 번만 해. 딱 한 번만. 그래놓고 시키는 대로 한 애가 그 중에 100%겠어요? 아니죠. 근데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애들은 전부 다 효과를 봤어요. 왜냐면은 이제 자기 생각으로 정리되지 않는 걸로 막 할 수 있는데 약간 제3자가 정리해 준 거잖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가르침인 거예요. 가르침. 그게 큰 선생님이 해주면 너무 좋은 거고 큰 선생님이 못 해줄 정도면 하다못해 카톡에 그럼 내가 알려줘. 맞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있다는 거.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서 나한테 맞는 길을 안 만들면 누가 대신 안 만들어줘요.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평생 약간 억압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주눅이 들고 그 비슷한 류의 사람을 만났을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소심해지고 근데 이거는 나이가 찬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소심한 분들을 저는 또 많이 만나요. 50대 뭐 40대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좀 그런 케이스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40살 이후부터 조금 괜찮아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0세부터 40살까지 이제 방어하면서 살았거든요. 계속. 이 선생님은 30대 후반에 만났나요? 네, 그렇죠. 제가 30대 중반일 때고 이 선생님이 30대 후반일 때 우리가 만났는데 10년 전인데 그때하고 지금은 얼굴색이 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굴색이 완전 화는 그때는 다크서클이 이만큼인데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하여튼 그러면서 사람이 단단해지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그 전에는 어떻게든 다 피해갔어요. 근데 또 웃긴 게 이 선생님이 단단해지면서 내가 그 옆에 있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 그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원래 단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살다 보면 힘든 일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떤 선생님이 내가 소심하다 그러면 다 거짓말 그래요. 아니, 단단한 사람이 어딨어요. 이렇게 누르면 다 누르시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단해지는 것, 단단해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사람의 대처 방법이나 태도에 의해서. 하지만 그 사람 역시도 그걸 선택하기 전에는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또 선택을 하고도 편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안 편해. 근데 짜증나.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럼 어쩔 건데 앞으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나아가는 거를 선택하기 때문에 모든 그 두려움과 그 다음에 이제 단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쌤들도 하는 바를 떼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하다못해 그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 속이라도 시원합디다. 그 말 하고 나서. 그래, 맞아요. 그게 필요하거든요. 내가 뭐 비난을 받는다거나 내지는 잘린다거나 할 수 있는데 일단 속은 편하잖아. 게다가 이러든 저러든 비난할 거야. 그래, 맞아. 이러든 저러든 비난할 거고. 그러니까 앞에서 만약에 의사 밝혔으면 밝힌다고 뭐라 해. 만약에 뒷담화를 했어. 그럼 뒤에서 그런다고 또 뭐라 해. 그래. 저래놓고 나가면 저 봐라.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뭘 해도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 말 하고 튀어나오고 이런 말 할 때는 항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표 쓸 각오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 대신에 이제 울분을 낮추고 이렇게 냉정함을 좀 장착을 하신 상태에서 맞아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게 뭐 있어? 응원밖에 더 있겠어? 그러니까 응원해 주시라고 이제 응원해 드리는 거죠. 이 영상 찍는다는 게. 그리고 이런 거 찾아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미 좋은 사람, 그러니까 잘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지. 잘 살고 싶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힘들고 더러운 진창에 손발을 빠뜨려야지 선생님들이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쩔 맞아요. 수 없어요. 제가 빠뜨린 병원만 해도 30군데 가까이 되거든요. 저 때문에 똥 밟은 병원 많아요. 근데 그 병원들 다 얘기 들어보면 나 나가고 좋아졌대. 그럼 내가 뭐 나쁜 일 한 건 아니네. 나도 좋은 일 했네. 맞아요. 그럼 그걸로 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도 결국엔 그 혜택이 돌아올 거예요. 힘내봅시다. 안녕.